엑셀 단축키도 아직 다 못 외우신 분이 대시보드 수식을 의심하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예전엔 지점장님 소리를 듣던 제가 66에 스타트업 인턴 명찰을 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엔 지점장님 소리를 듣던 제가 66에 스타트업 인턴 명찰을 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5시 반, 한정우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동작인데 오늘따라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아 매듭이 자꾸 비틀어졌습니다. 옷장에는 은행 시절 맞춤 양복이 걸려 있었지만 그는 가장 수수한 회색 와이셔츠를 골라 단추를 맨 위까지 채웠습니다. 서류 가방은 20년 전 아내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가죽 모서리가 달아 실밥이 보였지만 정우는 오늘도 그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에는 약봉투 2개, 접어둔 이력서 4본, 빈 공책 하나뿐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다가 신발장 위 손주의 형광색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풀린 끈 옆에 자신의 낡은 구두가 나란히 서 있었고 정우는 아무도 듣지 못할 혼잣말을 남기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공유 오피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유리문 옆 QR 단말기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떤 앱을 열어야 하는지 어디에 갖다 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직원이 한숨을 쉬고 먼저 들어가 버렸고 정우는 문이 닫히기 전에 황급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은행 지점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칸막이 없이 탁 트인 공간에 긴 테이블이 이어져 있었고 사방에서 키보드 소리와 통화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정우는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 모니터 옆 명찰을 읽었습니다. 데이터 운영팀, 인턴, 한정우. 그 5글자를 읽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한정우 인턴님이시죠? 박도연이고 팀장입니다. 공유 드라이브 열어서 어제 올린 파일부터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공유 드라이브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한 번만 알려주시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박도연이 옆 직원에게 눈짓했고 그 직원은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해 폴더를 열어주고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화면의 파일 목록을 보았지만 더블 클릭인지 한 번 클릭인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려다 화면이 옆으로 밀리는 바람에 당황해서 트랙패드를 손바닥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인턴님, 파일 하나 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더블클릭 아시죠? 기본인데 그것도 다 설명드려야 합니까? 주변의 시선이 정우에게 쏠렸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비웃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침묵이 웃음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돋보기를 꺼내려다 사람들 눈이 느껴져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오전 내내 숫자를 넘기는 단순 작업을 했지만 단축키를 모르니 한 번 잘못 붙여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자리에서 도시락을 열었더니 지나가던 직원이 코를 찡그렸고 정우는 서둘러 뚜껑을 덮어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오후에는 팀 메신저에서 길을 잃어 엉뚱한 채널에 빈 메시지를 보내버렸고 누군가 웃음 이모지를 달았습니다. 은행 지점장 시절 직원 30명이 아침마다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이 29살 팀장 앞에서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사무실이 텅 비자 정우는 비로소 돋보기를 꺼내 코 위에 올렸습니다. 공책을 펴고 볼펜으로 적었습니다. 복사, 컨트롤 C, 붙여넣기, 컨트롤 V, 되돌리기, 컨트롤 Z. 알파벳이 서투른 손에서 나온 글씨가 삐뚤었고 C 옆에 한글로 시라고 작게 적어두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불 다 꺼진 줄 알고 텀블러만 가지러 왔는데 아직 여기 계시네요. 윤서연이 돌아왔다가 혼자 남아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는 정우를 보았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노트 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Z가 되돌리기거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뭘 잘못 눌러도 바로 전 상태로 돌아가니까 건걱지 않으셔도 돼요. 컨트롤 Z, 되돌리기. 고맙습니다. 이거 알았으면 오늘 오전에 3번은 덜 처음부터 했을 텐데요.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목내에 가까운 표정이었지만 정우에게는 하루 종일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우는 거실 탁자 위에 관리비 고지서와 약국 처방전 갱신 안내를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주겠다고 했지만 정우는 회사에서 먹었다며 사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회사 다녀? 아빠처럼 넥타이 메고 가는 거야? 잠옷 차림의 지우가 방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었고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천진한 질문이 가슴에 찔렸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지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혈압약 2알을 물없이 삼키고 이불을 덮었지만 인턴님 그것도 모르세요? 라는 말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정우는 매일 아침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고 매일 저녁 사무실의 마지막까지 남아 공책에 새로운 것을 적어갔습니다. 서연은 매번 돕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다 한마디씩 던져주었습니다. 그거 드래그하시고 여기 놓으시면 돼요. 이건 저장 안 하고 닫으시면 날아가요. 정우는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공책에 적었습니다. 어느 점심시간 정우가 도시락에서 랩에 싼 깍두기 몇 조각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많이 싸왔는데 젊은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저 깍두기 좋아하는데 혼자 살면서 이런 건 오래 못 먹었어요. 대단한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서연은 지나가며 한마디 던지는 대신 옆에 앉아 화면을 함께 보며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정우는 투자사 제출용 결제 환불 데이터를 보조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동 집계 대시보드만 보고 있었지만 정우는 대시보드를 볼 줄 몰랐기 때문에 원본 시트를 직접 열어 숫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수요일마다 매출이 유독 깔끔한 라운드 넘버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매출이 딱 떨어지는 숫자로 반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날짜의 환불 비율이 다른 요일과 너무 달랐는데 아무도 그 차이를 짚지 않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 주간 정산에서 수요일 매출 숫자가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혹시 수동 보정이 들어간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건 시스템이 자동 집계한 거고 대시보드 수식이 검증돼 있어요. 인턴님은 맡은 검수 작업에 집중해 주세요. 제가 올해 숫자를 봐와서 그런지 이 패턴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서요. 원본 데이터 한 번만 같이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턴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엑셀 단축키도 아직 다 못 외우신 분이 대시보드 수식을 의심하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감으로 이야기하시면 팀 전체 일정이 흔들려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공책을 덮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없었습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까 수요일 매출 말씀하신 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결제 건수 대비 매출이 너무 고르게 떨어져요. 이런 패턴은 장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원본 파일 버전 기록을 보면 누가 언제 어떤 셀을 고쳤는지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찾을 줄을 모르지만 윤 사원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돌아보았습니다. 무시당하면서도 화내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려 했던 사람에 대한 조심스러운 존중 같은 것이 그 시선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원본 시트의 버전 기록을 열어보았습니다. 3번째 버전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환불 데이터가 새벽에 통째로 교체된 흔적이 있었고 원래 값과 수정된 값의 차이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투자사 보고를 이틀 앞둔 오전, 최종 검토 회의에서 재무 담당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정산 시스템 총괄 대조 결과 순매출에 설명할 수 없는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식 참조 오류일 수 있어요. 각자 시트 열어서 크로스 체크하세요. 지금 바로요. 모두가 화면 속 숫자만 들여다보는 사이 정우는 구석에서 공책을 펼쳤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원본에서 손으로 옮겨 적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숫자가 안 맞는 게 수식 참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3주간의 수요일 매출이 모두 라운드 넘버이고 환불 데이터가 중간에 통째로 바뀐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든 오류가 아닙니다. 팀장님, 저도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원본 파일 버전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환불 데이터가 새벽에 수동 교체된 이력이 있고 원래 값과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박도연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서연이 캡처해둔 수정 이력을 화면에 띄우자 모든 시선이 그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정우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드마카를 집어들고 종이에 적어둔 숫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주간별 결제 총액, 환불 금액, 순매출 추이를 줄을 그어 비교하고 차이가 발생한 지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실제 거래에서 이렇게 깨끗한 숫자가 연속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컴퓨터는 시킨 대로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드마카를 쥔 정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글씨는 반듯했고 숫자 사이에 그어진 손은 정확했습니다. 30년 넘게 장부를 넘기고 숫자를 짚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30분들이 확인이 끝났습니다. 내부 운영 담당자 한 명이 수개월에 걸쳐 환불 데이터를 조작해온 정황이 드러났고 누적 금액은 10억 원 단위였습니다. 이 자료가 그대로 투자사에 넘어갔다면 허위 재무보고라는 치명적 사고를 안을 뻔했습니다. 투자사 제출 일정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날 박도연이 회의실에서 정우를 찾았습니다. 문을 닫고 둘만 마주 앉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인턴님이 말씀하셨을 때 원본을 한 번만 같이 봤더라면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에 잡았을 겁니다. 엑셀을 못하시는 것만 보고 숫자를 읽으실 줄 안다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팀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린 사람이 불안해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예전에 지점에서 같은 식으로 했을 거예요. 다만 가끔은 화면 밖에서 숫자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박도연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한 선생님, 대표님이 자문계약 제안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윤사원. 근데 솔직히 윤사원이 버전 기록을 확인해주지 않았으면 저 혼자 종이에 적어놓은 숫자로는 아무도 설득 못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말씀 안 하셨으면 버전 기록을 열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느려도 제대로 보는 눈이 있다는 걸 한 선생님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 주 토요일, 아들 민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다니시는 데가 자문 같은 게 아니죠. 수진이가 아버지 가방에서 인턴 명찰 봤다고 했어요. 정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재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인턴이 맞다. 나이 먹고 컴퓨터도 잘 못하니까 인턴밖에 안 되더라. 아버지가 왜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제가 사업 말아먹어서 아버지를 저런 데까지 내몬 거잖아요. 민재야,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다. 거기서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걱정 마라. 아직 안 끝났다.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고, 민재는 밥그릇 위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정우가 작은 방에서 내일 입을 셔츠에 다리미질을 하고 있을 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회사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숫자를 보는 사람이야. 숫자가 거짓말하면 할아버지가 알아채는 거지. 숫자는 사람처럼 표정이 있거든. 할아버지는 그 표정을 읽는 게 일이야. 와, 그럼 할아버지는 숫자 탐정이래요? 정우는 웃었습니다.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오랜만의 웃음이었습니다. 서랍에서 손주 용돈 봉투를 꺼내 10,000원짜리 2장을 접어 넣었습니다. 지난 석 달은 넣지 못했던 봉투였습니다. 지우야, 이거 할아버지가 주는 거다. 내일도 회사 간다. 할아버지는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 지우가 봉투를 꼭 쥐고 나간 뒤 정우는 다리미질을 마저 했습니다. 셔츠 소매를 반듯하게 펴고 옷걸이에 걸어 문 뒤에 달았습니다. 잠들기 전 공책을 한번 넘겨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크고 삐뚤게 적힌 컨트롤 C, 시.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적은 한 줄. 사이사이에 빽빽하게 채워진 메모와 숫자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관리비 고지서와 약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빚도 약값도 매달 빠져나가는 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어깨가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의 하루가 조용히 닫히고 있었습니다.